아니,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그 나이 먹도록 뭘 한 거야. 왔어. 야, 차가 얼마나 막혔는지 알아? 근데 왜 커피도 안 사놓고 기다려? 센스가 없니? 항상 그랬듯이 친구가 계산할 거야. 마음씨가 고운 친구니까. 어머니, 제가 준비했어요. 처음에 미리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모셔서 다행이에요. 얘들아, 이거 내가 빵 맛있어서 샀거든. 집에 갈 때 하나씩 가져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가장 오래된 친구가 가장 깊은 상처를 줬다. 50년이었다. 초등학교 입학 첫날 같은 짝이었다. 울면 같이 울었고 힘들면 같이 버텼고 나이는 같이 먹었다. 어느새 우리는 모두 예순이 됐다. 나는 그 친구들한테 전부 보여줬다. 못난 모습도, 약한 모습도, 부끄러운 모습도 전부 다 그게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수록 그 친구들은 나를 더 쉽게 봤다. 그 사실을 안 날 나는 울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결심했다. 우리 모임은 8비였다. 지영, 수현, 미래, 은정, 혜진, 소연, 정아, 그리고 나.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인연이었다. 전학도 같이 갔고, 수능도 같이 봤고, 결혼식 축가도 같이 불렀다. 예순이 된 지금까지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다. 나는 늘 좋은 친구이고 싶었다. 모임이 끝나면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다. 친구들 택시 잡아주고, 취한 친구 부축해주고, 내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 당연한 것처럼 했다. 여행을 다녀오면 꼭 특산물을 사왔다. 8명껏 하나하나 챙겨서 집으로 보내줬다. 카페 지나다가 맛있어 보이는 빵집이 있으면 8명 몫을 사서 선물로 돌렸다. 아침에 눈이 뜨면 따뜻한 글 하나, 좋은 사진 하나, 기분 좋아지는 글귀 하나, 카톡으로 보냈다. 매일. 처음엔 친구들이 고마워했다. 아, 너 진짜 너무 좋다. 우리 모임에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제일이야. 그 말들이 좋았다. 그래서 더 했다. 더 챙겼다. 더 마음 썼다. 더 달려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특산물을 사다 주면 왔어? 한마디였다. 빵을 사다 주면 응, 한마디였다. 아침 글을 보내면 읽음 표시만 떴다. 어느 날 여행을 다녀와서 특산물을 못 챙긴 적이 있었다. 수연이 말했다. 아, 이번엔 왜 아무것도 없어?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내가 빠뜨린 것처럼, 내 실수인 것처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고마움이 사라진 자리에 당연함이 들어와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다. 지영이 말했다.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나는 했다. 다음엔 조금 더 큰 부탁이었다. 나는 또 했다. 거절하면 지영이 서운해할 것 같았다. 우리 사이가 나빠질까봐 겁이 났다.
그게 반복됐다. 부탁은 점점 커졌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도저히 안 되는 부탁이 왔다. 나는 처음으로 거절했다. 그날 지영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아, 그것도 못해줘? 차가웠다. 다음 모임에서였다. 지영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 그 일을 꺼냈다. 얘가 그것도 안 해줬잖아. 웃으면서 말했다. 8명의 시선이 내 쪽으로 쏠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다음부터 지영이 달라졌다. 말투가 달라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새로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였다. 둘이 있을 때 지영은 달랐다. 살갑게 웃었다. 내 말을 들어줬다. 평범한 친구였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자리에 끼는 순간 지영이 달라졌다. 미래가 회사 동료를 데려온 날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나는 분위기를 살리려 했다. 재미있는 얘기를 꺼냈다. 그 순간 지영이 내 말을 잘랐다.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웃으면서 말했다. 새로운 사람이 지영을 봤다. 지영이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됐다. 그리고 어느 모임 자리에서였다. 내가 말을 하고 있었다. 지영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세게 찔렀다. 아, 그것도 몰라. 웃으면서 8명 앞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황당했다. 수치스러웠다. 근데 아무 말도 안 나왔다. 그냥 웃어 넘겼다. 그게 내 실수였다.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 새로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 지영은 반드시 나를 깎아내렸다. 내 말을 잘랐다. 내 의견을 비웃었다. 내 앞에서 면박을 줬다. 아, 그것도 몰라. 얘가 좀 이래. 그게 아니고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영은 새로운 사람 앞에서 자기가 높아 보이고 싶었던 거다. 나를 낮춰야 자기가 높아지니까 나를 깎아야 자기가 빛나니까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관심을 독차지하고 우월한 위치를 만들기 위해 나를 의도적으로 도구로 썼던 거다. 둘이 있을 땐 그러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순간 나는 지영의 높이를 만들어주는 발판이 됐다. 나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못했다. 지영이 날 싫어할까봐,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50년 사이가 틀어질까봐 눈치를 봤다. 참았다. 웃어 넘겼다. 그 일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지영 앞에서 내 말을 먼저 검열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얘기를 꺼내도 괜찮을까? 그렇게 나를 지워가면서 지영에게 맞춰가고 있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생겼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친구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아, 저 친구는 저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읽어버린 거다. 아무 방어도 없고, 아무 공격도 없고, 그냥 웃어 넘기는 사람. 그 인식이 퍼지면서 수연도, 미래도 하나둘씩 지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대하기 시작했다. 말을 잘랐다. 의견을 무시했다. 내가 없는 것처럼 굴었다. 지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나를 그렇게 대했다. 약한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참아주는 사람. 그게 내 자리가 돼버렸다. 카톡방도 달라졌다. 수연이 글을 올리면 이모티콘이 넘쳤다. 댓글이 줄을 이었다. 내가 아침마다 보내던 따뜻한 글. 처음엔 다들 좋아했던 그 글. 이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사진 하나가 올라왔다. 내가 없는 자리. 내가 늘 가자고 했던 그 식당이었다. 나는 없었다. 연락도 없었다. 이유도 없었다. 그냥 빠져 있었다. 배가 싸늘해졌다. 그래도 나는 맞춰줬다. 모임에 나가면 분위기를 살렸다. 누가 말하면 끝까지 들어줬다. 공감해줬다. 맞장구 쳐줬다. 그런데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달랐다. 어느 날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 용기를 내서 말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아,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게 전부였다. 대화는 바로 수연의 얘기로 넘어갔다. 나는 또 들었다. 공감해줬다. 맞춰줬다. 내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사라졌다. 그때부터였다. 모임 날짜가 다가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예전엔 만남이 기다려졌다. 설레었다. 좋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가 불편해졌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로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기운이 바닥난 느낌, 무언가 빼앗긴 느낌,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었다.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을수록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공감도 사라졌다. 존중도 사라졌다. 감사함도 사라졌다. 만남의 횟수가 잦아질수록 그 느낌은 더 짙어졌다. 이건 신호였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는 신호. 이미 위치가 정해졌다는 신호.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그 구도 안에서 나는 늘 낮은 쪽이었다. 그때 처음 그 단어가 떠올랐다. 호구. 내가 이 모임에서 호구가 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한번 들고 나니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은정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우리 8명은 모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고인 앞에 절을 올리고 은정이 손을 잡아줬다. 밤이 깊어갔다. 그때
소연이 나를 불렀다. 아, 나 편의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밤길이라 혼자 가기 좀 그렇다. 나는 당연히 일어났다. 편의점에 들어서면서 소연이 말했다. 어머니 재단에 올릴 것 좀 사야 해. 장례식장 편의점에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었다. 사과, 배, 바나나, 정갈하게 포장된 과일들, 육포, 견과류, 식혜, 주스, 약과와 한과류. 소연이 이것저것 집었다. 나는 옆에서 거들었다. 계산대 앞에 섰다. 소연이 갑자기 나를 돌아봤다. 아, 나 지갑을 두고 왔네. 미안한데 내가 좀 계산해 줄 수 있어?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지갑을 깜빡할 수도 있지. 흔쾌히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소연이 재단 앞에 물건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주변 친구들이 봤다. 소연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준비했어요. 처음에 미리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모셔서 다행이에요. 친구들이 고맙다고 했다. 대단하다고 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말이 안 나왔다. 내 돈으로 산 물건이었다. 내 카드로 긁은 영수증이었다. 근데 소연의 정성이 됐다. 알 수 없는 느낌이었다. 당한 것 같은, 근데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느낌이 그날 이후로 자꾸 반복됐다. 소막창집이었다. 8명이 모여서 신나게 먹었다. 고기 냄새, 웃음소리, 좋은 자리였다. 계산할 시간이 됐다. 소연이 없었다. 한참이 지났다. 내가 계산을 했다. 다음번 소고기집에서도 계산할 때쯤 소연이 사라졌다. 한참 후에 돌아왔다. 벌써 계산했어? 웃으면서 말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연이 아니었다. 계산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소연은 없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언제나 웃으면서 말했다. 벌써 됐어? 나는 그 웃음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카톡방에 사진이 올라왔다. 소연이었다. 거실 바닥에 현금이 펼쳐져 있었다. 사업 하루 수익이라고 했다. 친구들이 난리가 났다. 대단하다. 역시 소연이다. 우리 중에 제일이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걱정이 됐다. 저렇게 돈 자랑을 하면 반드시 그걸 본 누군가가 불쌍한 척 연기를 하고 돈을 꾸려 할 텐데 나는 소연한테 톡을 보냈다. 친구야, 돈 많으니까 나 좀 꿔줘라. 농담처럼 썼지만 진심이 담긴 경고였다. 조심하라는 말이었다. 소연은 답을 안 했다. 내가 시기하는 줄 알았겠지.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내가 염려했던 일이 사실이 됐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라도 한 듯 소연에게 돈을 꾸기 시작했다. 소연은 거절하지 못했다. 친구니까
오래된 사이니까 1명, 2명, 3명. 소연은 나중에야 알았다. 내가 보낸 그 톡이 시기가 아니라 경고였다는 걸. 우리 모임엔 회비가 있었다. 매달 5만 원씩 8명이 걷었다. 부모님 칠순, 팔순, 자녀 결혼. 그런 날 목돈으로 전해주면서 안면 서라고 위신 세워주려고 그 마음으로 냈던 돈이었다. 그런데 어느 달이었다. 그 달에 생신과 팔순이 한꺼번에 몰렸다. 장모님, 장인어른, 부모님 6분이었다. 모인 돈이 바닥날 판이었다. 나는 말했다. 이번엔 그냥 묶어두자. 돈이 쌓인 게 많지 않으니까 다음을 위해서 아껴두자. 올바른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며칠 뒤 아무 말이 없었다. 몇 달이 지났다. 술자리였다. 혜진이 취해 있었다. 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있잖아. 우리 다 줬잖아. 걔네 부모님들한테. 나는 잠깐 멈췄다. 뭐? 혜진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 어차피 줄 거였잖아. 그냥 다 준 거지. 확인도 안 했다. 상의도 없었다. 내 제안은 묵살됐다. 뒤에서 조용히 입을 맞춘 거였다. 주도권을 쥔 친구들끼리 물밑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였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미 지난 일이었다. 따지고 들면 사이가 벌어질까봐 또 웃어넘겼다. 그날 집에 오는 길 생각했다. 나는 이 모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돈 낼 때만 필요한 사람, 마지막까지 남아서 택시 잡아줄 때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구나. 동해안 여행이었다. 내가 계획을 다 짰다. 숙소도 잡았다. 동선도 짰다. 예약도 다 했다.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나는 9시 반에 나갔다. 미리 도착해서 기다렸다. 10시가 됐다. 지영이 없었다. 10시 반. 없었다. 11시. 지영이 나타났다. 1시간이 지나 있었다. 나는 참았다. 여행 시작부터 분위기 망치기 싫었다. 왔어? 지영이 짐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아, 차가 얼마나 막혔는지 알아? 근데 왜 커피도 안 사놓고 기다려? 나는 잠깐 멍했다. 1시간을 기다렸다. 사과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나한테 짜증을 냈다. 나는 또 웃었다. 아, 미안. 사올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60살이 되도록 나는 아직도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먼저 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트렁크에 특산물이 가득했다. 8명 것 하나하나 챙겼다. 집에 돌아와서 하나씩 포장해서 하나씩 보냈다. 답장은 2명만 왔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미래한테 연락이 왔다. 밥 한번 먹자고. 둘이서 밥을 먹다가 미래가 꺼냈다. 아, 나 요즘 사업이 잘 되거든. 2호점까지 냈잖아. 근데 3호점 내가 하면 어때?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날은 그냥 웃어 넘겼다. 다음 만남에서 미래가 또 꺼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나는 생각 없어. 미래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 또 꺼냈다. 이번엔 숫자까지 들고 왔다. 투자금 얼마, 예상 수익 얼마, 작정하고 온 자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미래는 나한테 하나를 주고 넷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웃으면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게 보였다. 선명하게 나는 천천히 말했다. 미래야, 나는 안 할 거야. 다시는 꺼내지 마. 왜? 나쁜 제안 아닌데. 좋은 제안이면 한 번으로 충분해.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집에 돌아왔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택시 잡아줬던 밤들, 집 앞까지 데려다 줬던 그 길들, 여행마다 챙겨보낸 특산물, 빵집 앞에서 8명 걷세던 그 순간들, 매일 아침 보낸 따뜻한 글, 처음엔 고마워했다. 그러다 당연해졌다. 그러다 왜 안 해줘? 이게 네 할 일 아니었어. 그 눈빛이 됐다. 손가락으로 찌른 얼굴. 새로운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던 지영. 장례식장 편의점. 계산할 때마다 사라지던 소연. 회비를 뒤에서 처리한 친구들. 3번이나 반복된 사업 제안. 따로따로 보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일들이었다. 그런데 한 줄로 놓고 보니 보였다. 착하고 선한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머리 굴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본다. 먹잇감처럼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그게 된다 싶으면 점점 커진다. 에너지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긴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상대가 지쳐서 거절하면 원망한다. 그 원망이 쌓이면 결국 등을 돌린다. 50년을 곁에 있었던 사람을 배신하고 떠난다. 자신과 잘 맞는 입김 센 친구들 곁으로 붙는다. 나는 그날부터 실험을 시작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아침 글도 보내지 않았다. 특산물도 챙기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남지 않았다. 그리고 지켜봤다.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일주일. 아무도 없었다. 한 달. 아무도 없었다. 카톡방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내가 없는 것.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알면서 몰랐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오래 묵혀뒀던 것을 꺼냈다. 10년 전 포기했던 것, 언젠가는 하겠다고 혼자 중얼거렸던 것, 누군가한테 말하면 웃을 것 같아서
혼자 서랍 안에 넣어뒀던 것. 조용히 시작했다. 새벽에 혼자 아무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 시간이 오래간만에 좋았다. 2달이 지났다. 카톡 하나가 왔다. 수연이었다. 야, 너 요즘 왜 연락도 없어? 어디 아파? 나는 폰을 잠깐 내려놨다. 예전의 나라면 미안하다고 했을 거다. 바빴다고 했을 거다.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했을 거다. 나는 짧게 답했다. 응, 나도 요즘 내 일하느라 바빠. 그게 전부였다. 그 짧은 문장 하나 보내고 나서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 다음날 아침, 예전엔 눈 뜨자마자 따뜻한 글 하나 골라서 카톡방에 보내는 게 습관이었다. 반응이 없어도 보냈다. 읽음 표시만 떠도 보냈다. 그날 아침엔 카톡 대신 내가 시작한 것, 그걸 먼저 열었다. 커피 한 잔, 조용한 아침, 내 것. 그게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후에 3달 만에 연락이 왔다. 미래였다. 야, 오랜만에 우리 다 모이자. 지영이 좋은 일 있대. 꼭 와. 나는 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다들 반갑다고 했다. 왜 이렇게 뜸했냐고 했다. 보고 싶었다고 했다. 나는 그냥 웃었다. 자리가 시작됐다. 나는 예전과 달랐다. 분위기를 끌어가지 않았다. 먼저 웃어주지 않았다. 말을 맞춰주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영이 분위기를 띄우려 했다. 떠들었다. 웃었다. 자기 얘기를 쏟아냈다. 그런데 예전처럼 내가 받아주지 않으니 어딘가 어색했다. 지영이 나를 봤다. 야, 너는 요즘 뭐해? 얼굴이 좋아졌다. 나는 짧게 말했다. 응,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 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자리가 끝날 때였다. 계산서가 나왔다. 8명의 시선이 나를 봤다. 무의식적으로 예전처럼 나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내 것만 꺼냈다. 딱 내 몫만 테이블에 올려놨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 어색하게 웃었다. 수연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소연이 자기 지갑을 꺼냈다. 그 침묵이 50년치 대답이었다. 밖으로 나오면서 지영이 내 팔을 잡았다. 야, 너 왜 이래? 우리 사이에. 나는 팔을 빼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돌아봤다.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야? 지영이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한마디 더 했다. 동해안에서 1시간 기다렸어. 사과 한마디 없었잖아. 지영이 굳었다. 그리고 내 얼굴에 손가락 찌른 거 나 아직 기억해. 잠깐 멈췄다. 회비 얘기도 그 한마디에 그 자리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지영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나는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다. 괜찮았다. 오히려 아침이 달라졌다. 무겁지 않았다. 예전엔 아침마다 8명을 위한 글을 골랐다. 이제는 나를 위한 글을 읽었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 앞에서 나를 발판으로 쓰지 않는 사람들. 내가 잘 됐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밥을 먹었다. 자리가 끝났다. 아무도 계산할 때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엔 내가 샀다. 기분 좋게, 아깝지 않게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충전이 됐다. 집에 돌아오는 길, 가볍고 따뜻하고 좋았다. 그게 원래 친구 사이가 주는 감정이었다. 그때 바닷가에서 샀던 소고기 50만 원. 매일 아침 보내던 따뜻한 글. 여행마다 챙기던 특산물. 빵집 앞에서 세던 8명 목.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었다. 인정받고 싶어서 빠지지 않으려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낸 것들이었다. 이제는 다르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그게 진짜 내 마음이다. 나는 이제 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그 자리에 있을수록 내가 작아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둘이 있을 땐 괜찮다가 새로운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계산할 때마다 사라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하나를 주고 넷을 가져가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뒤에서 입을 맞추고 앞에서 웃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오래됐다고 무조건 가까운 게 아니다. 50년이 쌓였다고 진심이 쌓인 게 아니다. 가장 오래된 자리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진짜 내 자리가 보였다. 그리고 진짜 내 사람이 보였다. 처음엔 누구나 잘해준다. 처음엔 누구나 친절하다.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바람도 무거워진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경계도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조금씩 흐릿해진다. 처음엔 농담으로 시작한다.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슬쩍 밀고 들어온다. 그렇게 간을 본다. 어디까지 되는지, 얼마나 참아주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그 선이 뚫리면 다음엔 더 깊이 들어온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엔 마당이다. 마당이 열리면 그 다음엔 거실이다. 거실이 열리면 그 다음엔 안방이다. 그렇게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 우리 사이에 너니까 내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 말로 포장하면서 그 피해는, 그 상처는 온전히 배려한 사람의 몫이 된다. 베푼 사람의 몫이 된다. 이해해준 사람이, 공감해준 사람이, 경청해준 사람이 몫이 된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때 들릴 사람과
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그 안목이 필요하다. 그 통찰이 필요하다. 가까워진다는 건 경계를 없애는 게 아니다. 건강한 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그 거리가 있어야 기대에 대한 실망도 줄어들고, 그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더 오래 존중할 수 있다. 그 거리가 있어야 믿음도, 의리도, 정도 천천히 단단하게 쌓인다. 기억하세요.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맞는 친구, 나와 안 맞는 친구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봐가면서 대하는 게 맞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쓸 필요 없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내 삶을 맡기지 마라. 그렇게 살면 결국 내 삶을 잃어버린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관계도 지켜진다. 내 자신을 소중히 대할 때 진짜 사람이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랜 시간 보존된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렸나요? 아니면 내 이야기로 들렸나요? 그 마음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같은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오늘 밤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노년의 보석상자였습니다.